맞벌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키웠더니 제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달이 몇 해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으로 버티다 무릎이 꺾인 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오래 못한 취미도 다시 시작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복직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 편해야 일도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다음 달이 됐고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이 됐으며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몇 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손주 씻기고 밥 먹이고 가방 챙겨서 등원을 시킵니다. 오전엔 장을 보고 집을 치웁니다. 점심을 준비하다 보면 벌써 하원 시간이 됩니다. 데리러 가서 간식 챙기고 낮잠 재우고 숙제 봐주고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웁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병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가 좋으니까, 가족이 편해야 하니까,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댓글만 달았습니다. 좋겠다. 나는 다음에 취미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 봐야 해서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이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이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 모두 손주 봐야 해서였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계속 이러시면 수술까지 가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며느리가 난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말해야 했습니다. 나도 몸이 힘들어서 주 3일만 하고 나머지는 방법을 찾아보자. 며느리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아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참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눈에는 제가 좋아서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부탁이 당연히 됐고 도움이 전담이 됐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제 탓이기도 했고 물어보지 않은 며느리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 무릎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제 무릎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파? 미안해. 그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할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7살 아이가 느끼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손주가 밉거나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엄마들이 힘든 것도 압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할머니 혼자 감당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사람입니다. 할머니도 아픕니다. 할머니도 쉬어야 합니다.
손주가 사랑스럽다는 마음과 내 몸이 힘들다는 말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말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 버티면 어느 순간 원망이 사랑을 덮어버립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손주가 미운 적도 생겼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가요? 지금 힘든데 말을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있는 자녀분들도 계신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들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좋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어서 할머니가 쉬어야 하는 날이나 병원을 가야 하는 날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주말 하루는 직접 맡고 평일에도 최소한 저녁은 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돌봄을 도와주는 것이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원망이 쌓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미안했고 서로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신 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한 게 나도 잘못이야. 그 대화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주 3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이틀은 돌봄 서비스를 씁니다. 저는 그 이틀에 친구를 만나고 오래 못한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아직도 아픕니다. 더 일찍 쉬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도 삶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도 소중한 하루입니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다면 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손주 곁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이 댓글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함께 꺼내보겠습니다.